처음 영상을 올린 것이 2019년 12월이었으니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책 읽는 것도 그림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둘 다 전공도 아니고 완전히 아마추어면서 용감하게 시작했는데 역시 힘들더군요. 원래 한 사람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책과 그림을 취향을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만든 영상들이거든요. 이런 책이 있는데 이런저런 내용이고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말이야,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그림이 생각나. 뭐 이렇게요. 이 광활한 유튜브라는 우주에서 구석에 쌓인 먼지처럼 가만가만 쌓아두고 있었는데 뜻밖의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다른 북튜버 분들과 비교하면 웃음이 날 정도로 작고 귀여운 조회수지만 저는 이런 걸 듣고 보시는 분도 계시네 싶을 정도로 좀 신기했어요. 1년간 업로드하면서 다른 분들 영상은 일부러 안 봤는데 그 이유가 다른 분들 걸 보기 시작하면 도저히 제 걸 못 올릴 것 같아서요. 이렇게 멋지게 분석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계속해 나가기 힘들겠더라고요. 몇 주 전에 우연히 두 분의 북튜버님이 찾아오셔서 저도 두 분 영상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는데 두 분 다 전달력이나 재미, 깊이 면에서 압도적이어서 며칠간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쯤에서 나를 말하는 건가 생각이 드신다면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읽게 된 책이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입니다. 이 책은 백용옥 작가가 읽은 책들 중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던 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붙잡아 주었던 책의 문장들을 모은 책입니다. 책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공명을 일으키는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어디에도 없는 어디에도 있는이라는 챕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데이비드 주와이그의 인비저블이라는 책을 읽고 그은 밑줄이었는데요. 작가는 뉴요커지의 팩트체커로 일한다고 합니다. 팩트체커. 기사화되기 전 그 기사가 사실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직업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인비저블은 작가 자신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루포 같은 책인가 봐요. 어디에도 없는 어디에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리얼리티 쇼처럼 공개하는 세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읽고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자기 홍보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고백해요. SNS 친구 숫자는 1000명이 넘는데도 매일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데도 어쩐지 무인도에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고요. 인비저블은 자기 홍보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우리 시대 숨은 영웅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뜻 그대로 타인의 인정과 찬사 뒤에 숨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요. 스타 외과 의사 뒤에 숨은 마취과 의사. 세계적인 그룹 라디오헤드의 무대 뒤에 존재하는 기타 테크니션. 유엔의 동시 통역사. 명성 높은 건축가가 아닌 건물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기술사. 그들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이들의 존재 의미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해 국제 통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환자에게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야 드러납니다. 어떤 환자도 마취과 의사에게 선생님 저를 수술 도중 깨어나거나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인사하지는 않으니까요. 저자인 데이비드 주와이그는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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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는 사소한 것 하나도 지나치지 않지만 철저히 기사 뒤에 숨어있는 팩트체커 팀의 삶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특종상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기자들이지만 이들은 정확한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꼈죠. 이들 대부분이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도 깊은 만족감 속에 산다는 것은 드러내는 것을 미덕으로 알던 전형적인 미국인인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인비저블의 특징을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보다 일 자체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해요. 남들과의 비교에서 자유롭고 내적 기준에 따라 만족감을 얻는 부류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보다 책임감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책임감을 사랑하기까지 해요. 마치 전문의 조지프 멜처 박사처럼 말이죠. 자존감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부각되던 시대도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자존감은 점점 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SNS의 좋아요나 조회수에 따라 우리의 자존감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까요. 앤디 워홀은 일찌감치 이런 현상을 예언하듯 미래에는 누구나 15분은 유명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내 일상을 보여줄수록 진정한 나 자신과는 멀어져요. 타인이라는 거울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이죠. 나로 사는 것이 힘든 이 시대에 인비저블의 존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큽니다. 그들은 외부의 눈이 아닌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분들과 비교하기는 부끄러운 입장이지만 어디에도 있는 북튜버, 아니 북튜버라고 하기도 좀 멋쩍긴 한 그런 상태지만 이 구석진 곳까지 찾아오신 분들과 취향을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일단은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 보려고요. 이 그림은 펠릭스 발로통의 벽장을 뒤지는 여인입니다. 다들 잠든 깊은 밤에 혼자서 벽장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건지. 펠릭스 발로통은 스위스의 화가로 한창 인상주의가 세계를 휩쓸던 시절 색채 분석에 의존해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인상주의의 실증을 내고 평면적인 묘사와 굵은 윤곽선, 시원시원한 색면으로 좀 더 심경적인 것을 화폭에 담고자 했던 화가입니다. 그의 그림은 지금 봐도 전혀 시대의 간격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감각적입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뭔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림을 보는 사람 각자의 마음에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죠. 굉장히 재밌는 화가라고 생각해요. 펠릭스 발로통의 그림을 2번 정도 더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화가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서 딱 나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켜켜이 쌓인 자료들과 기억들 사이에서 부지런히 그리고 부질없이 뭔가를 찾아내고 먼지 털어내면서 혼자서 좋아하는 모습.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이 그림에 재미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도망치기 위해 황급히 짐을 싸는 여자가 아닐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림은 화가의 붓을 떠나는 순간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니까요.